황색 저널리즘의 특징 중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대중의 시선을 끌기 위한 제목 편집인데 과장, 거짓, 선동이 잘 요약되어 있는 곳이 제목입니다. 소위 어그로를 끌기 위한 것인데요. 김호중 관련 뉴스의 제목들은 이런 황색 저널리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김호중 팬들의 기부와 관련하여 이 내용을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제목을 뽑아 사실을 왜곡까지 하는지, 그리고 YTN의 보도 사례를 통해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를 한 자막에 넣어 사건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전혀 다른 의미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부 문제부터 볼까요? 서울신문 기사의 예를 들어보죠. 김호중 팬들의 기부 100억 중 75억이 앨범이었다는 기사로부터 시작하여 각 매체들은 연예계 전반적으로 팬들이 앨범을 구매하여 이를 기관에 전달하는 관행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기 순위의 왜곡, 자원의 낭비, 기부와 기부받는 수요 사이의 미스매치라는 점에서 김호중 팬들의 기부 문제가 나온 김에 이를 정식으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는 언론의 시각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뉴스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뜬금없이 앨범 기부 문화와 관행에 대한 조명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김호중 사건을 도입부에 넣어 차제의 일을 다뤄보겠다고 언급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 유재민 기자가 쓴 기사의 제목은 김호중 음반, 버릴 수도 없고입니다. 연예계 전반의 문제를 김호중 한 사람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목만 보면 앨범 기부를 김호중 팬들만이 한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김호중에 대한 대중의 멸시와 비하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기사 제목이라면 기부받은 음반들 버릴 수도 없고 도마 위에 오른 앨범 기부 정도로 했으면 언론다웠을 겁니다. 그나마 노컷뉴스가 이에 가까운데요. 노컷뉴스의 제목은 버릴 수도 없고 김호중 사건이 소환한 앨범 기부입니다. 노컷뉴스 외에 이렇게 제목을 가능한 가치 중립적으로 하려고 한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아 경제라는 곳의 김은아라는 기자는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김호중 찾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팬들의 일방적 앨범 기부의 난감. 제목으로 보면 지금 팬들이 기부한다는 것인지 과거에 기부했다는 것인지 음주운전 이전 과거에도 김호중 찾는 사람이 없었는데 팬들이 일방적으로 기부해서 난감했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죠. 또 한편으론 지금도 김호중 팬들이 일방적으로 앨범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문을 보면 기자가 이걸 직접 취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매체들이 그러하듯 최초 출처인 연합뉴스를 그냥 베낀 수준이죠. 한국경제의 박근하라는 기자 역시 김호중 앨범 기부 행렬 처분 못해 난감이라며 마치 기부가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헤럴드 경제의 김성훈이라는 기자는 본문에서는 김호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쓰면서도 제목은 다 남아 난처 김호중 75억 앨범 기부에 난감한 복지단체라고 하여 마치 김호중 앨범이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듯이 그것도 최근에 일어난 일인 듯한 뉘앙스를 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중앙일보 정신의 기자는 제목에 폭탄 돌리기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김호중 팬들 앨범 기부 행렬. 처분도 안 되고 폭탄 돌리기. 이 기사 역시 제목을 통해 김호중 팬들이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은 역시 연합뉴스 베끼기입니다. 타 매체에서 기사 베껴다가 자극적 문구로 제목만 달아 자기 기사 인양 내놓고 조회수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압권인 것은 본문 내용을 살짝 자기 말로 바꾼다는 것이 그만 확실한 오보를 낸 세계일보 이동준 기자입니다. 제목은 김호중 팬, 앨범 구매에 복지기관 등의 기부. 처치곤란으로 앞에서 본 기자들의 제목과 큰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본문 기사입니다. 이 기사 속에서 이동준 기자는 열흘 연장된 가운데 일부 팬들이 김 씨의 앨범을 구매해 복지기관 등에 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여 김호중 팬들이 김호중 구속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중에 앨범을 구매하여 기부하고 있다며 그 시간대를 특정하였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제목을 뽑으면서도 차마 본문에서는 이를 명시한 바 없는데 세계일보는 용감하게도 이를 특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오보, 아니면 악의적인 보도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어느 장애인 관계 단체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말했다는 시점과 기부 시점을 헷갈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말했다는 것을 그 최근과 앨범이 많이 들어왔다를 연결하여 읽음으로써 최근에 많이 들어온 것이 되고 만 것으로 보입니다. 웃을 수 없는 해프닝인데 기자와 세계일보는 정정보도를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김호중 팬들에게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김호중 팬들의 기부와 관련한 언론들의 황색 행태는 그렇다 치고 이보다 한층 더 심각한 공중파 TV YTN의 악의적 제목 뽑기가 있습니다. 2024년 6월 6일 방송된 YTN 뉴스와이드는 제목을 김호중 식단, 독박 논란,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으로 뽑고 방송 화면 자막도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이 제목과 자막만 보면 김호중이 최근 언론에서 집중 부각되고 있는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수십 명의 고교 남학생들이 여중생들을 집단성 폭행했던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설령 그렇게 추측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호중의 이미지에 집단성 폭행 사건 이미지가 겹치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 두 사건은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YTN은 같은 자막으로 배치하면서 중간에 점점점 처리하고 이어서 쓰면서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암시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앵커와 손수호 변호사 등이 진행한 이 프로그램의 제목과 자막이 고의적이라는 사실은 맨 앞에 논란이라는 문구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김호중 식단, 독박 논란. 논란? 어떤 논란이 있다는 것인지는 방송 내용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식단과 독방은 구치소의 6월 식단, 구치소의 결정일 뿐이고 여기서 논란이란 논란으로 전달하고 시청자들이 그렇게 봐주었으면 하는 방송사 측의 간절함이 전부입니다. YTN의 위와 같은 제목, 자막 편집이 악의를 넘어 악마적인지 한번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볼까요? 방통위, YTN 허가 재승인, 종편심사 조작 혐의, 한상혁 방통위장 면직 사건 재조명 이런 제목과 자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YTN이 재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심사가 조작되는 등 뭔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었고 이제 그것이 들통난 것이라는 인상을 받지 않을까요? 사실 위 두 개의 내용은 기사 작성 시점은 물론 상호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YTN 허가 재승인 내용은 2009년 2월 기사이고 종편심사 조작 혐의 제목은 2023년 5월 조선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무엇보다 YTN은 종편이 아니라 공중파 방송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두 가지 내용을 분리해서 보겠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YTN 허가 재승인과 부정한 행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어렴풋하게나마 잔상이 남을 것입니다. 이하린 앵커가 출연한 YTN 2024년 6월 6일자 뉴스와이드는 황색 저널리즘을 쫓아가는 자들이 보여준 악의적 헤드라인의 대표적 사례로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김호중 본인이 제기한다면 YTN과 담당자들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책임을 떠나 공중파 방송이 이런 낯뜨거운 행태를 버젓이 행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바른 언론, 반듯한 대한민국은 황색 저널리즘 추방으로부터 시작합니다.